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자, 이겁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어떤 분은 닭이 먼저라, 어떤 분은 계란이 먼저다. 이걸로 싸울 수 있죠.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계란이 먼저다는 사람의 주장도 맞는 것 같고, 그쵸? 닭이 먼저라는 사람의 주장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의 할 주제도 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따른 그런 주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도 그런 주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무슨 논쟁이 보험에서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느냐. 바로 이거죠. 20년 납이 중요하냐, 30년 납이 정답이냐. 20년 납이 정답일 수도 있고 30년 납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이 없죠. 닭과 계란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납이 좋다, 어떤 사람은 30년 납이 좋다, 뭐 20년 납은 절대로 안 된다, 아니다 30년 납이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무조건 20년 납으로 해라, 아니다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20년 납 30년 납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정답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닭과 계란의 싸움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20년 납과 30년 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상황에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20년 납이 적합한지 30년 납이 적합한지, 이게 정답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 20년 납이 정답이고 무조건 30년 납이 정답이거나 한쪽은 무조건 틀렸거나 한쪽은 너무 맞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닭과 계란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20년 납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은 요즘 무해지 보험을 많이 팔잖아요. 그 무해지 보험을 많이 파는데 이 무해지 보험이 마치 함정이에요. 함정. 왜냐면 20년 동안 해장급금이 0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18년 때쯤 돼서 못 넣었어. 그러면은 다 날라가는 거예요. 앞에 넣은 거 다 날라가죠. 2년만 더 넣으면 내가 90세 만기였으면 90세까지 보장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90세까지 보장 못 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쳐. 하지만 내가 18년 넣었던 돈, 이 돈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긴 함정에서 그나마 이 함정의 길이를 좀 줄여야지 그나마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무해지가 싫다고 해지한급금이 있는 보험을 하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서 그것도 부담되니까. 그래서 20년 납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요즘 무해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함정의 길이가 상당히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20년 납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 20년 납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납입 면제 기능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보험 상품에. 근데 내가 만약에 20년 납입을 다 끝냈어. 근데 질병이 언제 발생했어요?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2년째에 발생이 됐어요. 아니 내가 30년 납을 했으면 그래도 8년은 돈을 안 내고 보장을 볼 수 있는데 하필 나는 22년째에 걸렸네. 20년 납 끝났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거 생각하니까 더 뒷골 땡기는 거예요. 내 30년 할 걸 하필 그냥 20년 납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 8년 아까워, 이런 생각도 같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납의 단점은 납입 면제가 끝나고 났을 때 납입 면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쵸? 그리고 원래는 보험료가 조금 늘어나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거죠. 그럼 30년 납은 20년 납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30년 납의 장점은 이제 월 보험료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납입 면제 기능이 있으니까 길게 가져가서 내가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오랫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럼 30년 납의 단점은 함정이 무해지로 봤을 때 엄청 긴데 20년에서 끝났는데 내가 만약에 28년째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못 냈어. 그럼 20년 납을 했으면 내 보험이 어쨌든 쭉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유지가 될 텐데 하필 내고 있는 28년째 이 심각한 타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억울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납의 장점, 30년 납의 단점, 20년 납의 장점, 20년 납의 단점, 이걸 생각해 보면요,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20년 납을 설계한 거랑 30년 납을 설계한 거랑 궁금한 게 있어요. 총 납입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20년 납 90세를 해서 요 분이 44세 기준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44세 남자분 기준으로. 그랬더니 102,275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회사마다 보험료는 틀리겠죠. 그래서 총 납입한 보험료는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얘를 30년 납으로 만들면 과연 얘가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오냐? 총 보험료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얘는 30년 납으로 하면 총 내는 보험료가 3천만 원 정도예요. 600가량 올랐어요. 20년 납했을 때보다 600만 원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납의 장점 중에 하나는 총 납입 보험료가 적어요. 30년 납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총 납입 보험료가 커진다는 거. 근데 이거는 10년 사이에 우리가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만들었지만 진단비는 어떻게 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20년 납이 더 좋은가?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 납입 보험료가 어쨌든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총 내고 암 진단비 3천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내 돈 내고 내가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2,400을 내고 암 진단비를 받았다고 쳐요. 그래도 600은 남았는데 나머지 특약에 대한 보험료도 있긴 있지만 단순히 총 납입 보험료에서 이 중에서 내가 하나가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를 예상치 못하게 겪으시는 분들이 이제 곧 많아요.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우리가 20년 납, 30년 납 장단점만 있고 정답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에 맞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상황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40세 남자분이 있어요. 이제 직장에서도 과장도 되고 뭐 나름 이제 조금 사회적 지위가 대한민국의 허리를 받들고 있는 이 40세 남자분이 드디어 2010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2010년도면 아주 오래전이죠. 이분이 10세 때, 10세 때 부모님이 넣어주셨던 실손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20살이죠. 20살 때 넣어줬던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분은 40세가 된 겁니다. 20살 맞나? 잠시만요. 2010년도면 이분이 30세죠. 지금 2021년이니까 29세에 넣었다고 칩시다. 죄송합니다. 자, 29세에 넣었어요. 2010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종합보험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합보험을 하나 좀 넣어야 되겠다. 이제 나는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내가 봤더니 앞에 봤던 그 가입 설계서대로 했을 때 이분이 내가 8만원 정도면 그냥 큰 부담 없이 저 정도로 좀 괜찮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30년 납짜리 8만원짜리를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은 2010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 40세 남자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70세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그래서 쭉 있다가 세상을 쭉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승승장구 하시고 하다가 65세에 퇴직을 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퇴직을 하셨죠.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약간 되고 있습니다. 자, 28년 후에 봤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사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자, 이 할아버지가 발생한 사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30년 납을 8만원짜리를 가입을 했고 나는 그 8만원이 그 당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8만원이면 30년 납 충분하겠다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자, 28년 후에 할아버지가 왜 인상을 쓰셨냐? 30년 납 보험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요? 이 8만원 그대로 변동이 없었는데 왜 위기에 처했을까요? 이 8만원은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가입했던 그 실손보험이 그 당시에는 5만원이었는데 이게 28년이 지난 지금 2030 얼마죠? 20년이었으니까 2048년이죠. 2048년 시점에 이 5만원짜리 실손보험이 25만원이 되었어요. 나의 계산은 5만원과 8만원 요 속에 있었는데 이 5만원짜리가 25만원이 될 거라고 생각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25만원과 이 8만원이 엄청 부담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있는 거죠. 내가 2013년 4월 이전에 갱신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여윳돈보다는 훨씬 더 적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8만 원의 여유가 있었다면 적어도 5만 원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던가. 아니면 그냥 20년 납으로 해서 이 실손보험이 보통 60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납입을 완료해서 더 이상 요 돈이 안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실손보험만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안 했더니 이게 중복이 되면서 이 8만 원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이 실손보험이 계속 갱신이 되니까. 그럼 2048년, 2051년엔 더 많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인상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년 납, 30년 납 정답은 없지만 내가 가진 실손보험이 어떤 실손보험이냐에 따라서 이게 갱신폭이 클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상황에 맞게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야, 28년을 했는데 2년 때문에 그 종합보험을 날리는 미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종합은 살리고 실손보험 25만 원 하니까 요 실손을 바꾸면 되지 않냐? 그 당시에 실손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할아버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왜 달랐냐? 할아버지가 나름 똑똑하셨거든요. 종합보험의 특징을 파악하셨어요. 내가 가진 이 28년에 낸 보험을 가만히 보니까 진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어. 이게 큰 질병일 거야. 그 진단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큰 질병 없이 살아왔단 말이야. 건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큰 질병으로 혜택을 보진 못했어. 이걸 28년에 넣었지만. 나머지 두 번은 뭐예요? 수술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했던 거는 수술일 수도 있는데 시술도 있었어. 그래서 수술비 거절당한 적도 한 번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수술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 나는 수술을. 입원 내가 한 3, 4일 입원했는데 거기는 입원비도 없었고, 입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입원비가 더 많이 나갈 걸, 입원비에 관한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갈 걸 알고 나는 입원비를 넣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종합보험이라는 게 보니까 진단수술 입원이 없으면 딱히 받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실손보험을 바꾸자니 그 2048년도에 실손보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본인 부담률도 크고 이걸 바꾸자니 내가 병원에 가는데 혜택을, 내가 자주 받는 치료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게 없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가끔씩 찍으시고, 그리고 이 도수치료도 한 번씩 받아요.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도 한 번씩 받으시고, 그리고 MRI도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안 좋은데 이러고, 그러고는 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주사도 맞으세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주사도 맞고, 그리고 또 너무 허하다 보니까 링겔도 맞으세요. 좀 독감이 와서 링겔도 한 대 맞으시고요. 그리고 약도 막 지어서 약 처방을 받으세요. 이게 종합보험, 아무리 좋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이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실손을 바꾸자니 이런 것들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2048년도에 2051년도 가정을 해보면 이게 지금도 점점 이 치료들이 안 좋게 바뀌는데, 2051년도에는 본인 부담금이 너무 높거나 이게 실손 처리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손은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특징은 진단수술 입원인데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이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손보험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건 실손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아무리 좋은 보험을, 종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진단수술 입원이 없으니 받을 게 없더라는 거죠.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바닷가 옆에 짓는 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높이 지어야 되죠. 아름다움보다는. 왜냐면 이게 범람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년나 30년나 장단점은 없어요. 장단점은 없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오래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65세 이후로는 보험료가 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실손보험 갱신폭이 커서 실손보험만 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실손보험이 아주 제일 최신 실손보험이, 보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럼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 마음으로 종합보험이라도 좀 잘 넣어서 어쨌든 납입 기간을 그건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이 실손보험이 많이 오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넣기 위해서는 원래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걸 조금 늘려서라도 이 균형을 조금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30년 납을 하시는 분은 60세 이후로 조심하셔야 돼요. 20년 납을 하든 30년 납을 하든 어쨌든 60세 이후에 이 오래된 실손보험은 조심하셔야 돼요. 갱신폭이 클 거니까. 2013년 4월 이전 실손이죠. 자, 반대로 요즘 최신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실손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커진다 한들 재가입으로 통해서 보장이 안 좋아지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나마 종합이라도 든든하게 넣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20년 납, 30년 납, 결론은 정답은 없지만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답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내가 가진 실손보험을 기준점을 잡고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